경우는 일반적으로 온라인이 싸고 오프라인이 비싼 게 일반적이야.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외려 아마존이라든가 라쿠텐에 이게 교정구가 깔창이 들어가서 외려 온라인은 좀 고가로, 난 지금 사실 이제 5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은 고가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외려 저가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것이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온라인은 싸고 오프라인은 좀 더 비싸도 상관없어. 근데 유교 생각 같은 경우는 온라인은 외려 비싸고 오프라인을 더 싸게 하고 또 그리고 달세 내듯이 이렇게 파샬로 이렇게 내는 것도 괜찮다고 지금 말을 하는데 그 근거를 좀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아니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를 접해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렇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제품이잖아. 그렇지. 이게 그냥 일반 소모제나 뭐 이런 거 같이 어디서는 뭐 슈퍼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본인이 경험을 해보고 이걸 사야 되는 건데, 사실은 온라인에서 사는 것보다 오프라인을 통해서 사는 데에 더 훨씬 더 페이버가 있다고 했을 때 더 구매에 대한 결정력을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있지. 그지? 온라인에서는 야 지금 봐라, 온라인에서는 지금 50만 원씩 팔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오프라인에서는 지금 현재 이거 30만 원씩 팔고 있다. 30만 원씩. 왜 그러면 물어보겠지 소비자들은. 그럼 온라인 가격보다 당신이 오프라인을 더 싸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고 했을 때에는 나는 대량으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유통을 하고 있고 보다 많은 제품에 대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프로모션적으로 시간 한정을, 그것도 뭐 시간 한정 뭐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오늘 폐업 뭐 이런 집 있잖아. 10년째 오늘 폐업이잖아. 그렇지. 사실은 그래서 이 좋은 제품을 프로모션을 하는, 난 이거는 사명을 가지고 이러는 하는 부분들이 있다 하는 거에 대한 얘기에 있으면 납득이 가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뭐 나는 온라인으로 가는 게 별 차이가 없다거나 온라인이 더 싸거나 알았어요 하고 나서 온라인 사겠지. 그렇지. 그런 거는 사실 보면 지금 오프라인 매장들이 다 망하는 이유가 나는 그렇다고 보거든. 개인적으로 뭐 100원이든 1000원이든 온라인이 더 싸니까 배송비 포함해서도 거기서 다 몰려가고 해서 오프라인 다 망하는 건데, 사실 뭐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겠지만 해외 시장에서는 나는 특히 일본에서는 그만큼의 나는 가치가 있는 제품이라고 보거든. 이거를 어떤 부분에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 사실은 나는 그래서 이 걷는 것 이꼴 내가 마사지를 어디에 가서 돈 주고 적지 않은 비용을 들이갖고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마사지를 받는 건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비용도 투자해야 되고 약속도 정해야 되고 또 뭐 제한된 시간뿐이 못하는, 물론 돈을 많이 투자하면 하겠지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또 일요일날 쉬는 날은 어쩔 수 없이 또 쉬어야 되는 거고 하는 건데, 내가 원할 때마다 마사지를 발에 모든 게 몰려있는 부분들에 신경을 써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오프라인에서 그거를 판매를 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거를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파는 거지. 당신이 몸이 안 좋다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 몇 번째 발가락에 일부러 발에 힘을 좀 주면서 걸어보세요. 아니 뭐 용천이면 용천 부분에 일부러 이쪽에서 내가 자극을 받아들인다 하는 걸로 느낌을 가지고 걸어보세요. 이걸 원할 때마다 내가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가격이 정해진 그 가격이라 그러면 나는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그거에 내가 가치에 동감이 된다 그러면, 가격이라는 거는 가치를 인정을 안 했을 때 비싸네 싸네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가치에 동의가 되고 이거가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거가 있으면 나중에 가서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게 맞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보통 일본에서 마사지를 받으면 얼마 정도 돼야 되지? 시간 따라 다른데 보통 마사지를 받는 경우는 의료보험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 마사지를 받는 경우에 그러고 하더라도 시간당 뭐 분당 뭐 10분당 단위당 청구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아. 그리고 또 끼게 해봤자 뭐 30분 정도 해주는 걸 손으로 해주는 뭐 이런 거고, 전기로 뭐 해주는 거는 분명히 있긴 있는데, 나는 그거보다는 본인이 이 사람이 손으로 해주는 거 있잖아. 그거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내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는 그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 마사지를 그렇게 받고 얼마 정도로 좀 내는지. 의료보험 적용되면 몇 천엔, 뭐 한 천엔 만 원 정도, 뭐 의료보험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에스테라고 하는 데는 한 10만 원 정도 들어. 한국 6만 원에서 한국 돈 그러니까 1대 10이라고 했을 때 한 6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는 평균 들어.
시간 관리받는 시간은 뭐 한 30분에서 60분 정도 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S대에 대한 이용 요금인 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내가 조회를 해볼게. 뭐 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젊은 사람이라 그렇게 그 여성분들이 주로 가는데 이 나이 드신 분들도 꽤 많이 가시고 그분들은 여담이지만 몸이 안 좋아서 가기도 하지만 하루 종일 사람하고 얘기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 그 얘기하러 가는 경우도 많아. 그러면은 일본에서는 하여튼 그 만약에 이걸 한 달 당신이 사용해 보시고 3,000엔을 낸다. 그럼 한국 돈 3만 원이잖아. 그러면은 절대로 비싼 가격이 아니네. 비싼 가격이 아닌 것 같은데. 대신 이제 신뢰감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제 그런 오프라인에 매장을 하고 있는 데에서 이렇게 어디 가지 않고 항상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충분히 그건 이 설득력 있을 것 같은데 신뢰가 가는 그 서로 간에 신뢰가 있다고 하면. 지금 일본에 그 나는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게 그 수강생들을 많이 배출해가지고 학교를 차려서 지금 전국에 적고로를 이렇게 내보냈다고 하는 그 지인분 그분 같은 경우는 이미 가맹점들이 다 있으니 거기를 타고서 제품이 내려가게 되면은 그 적고를 하시는 분들이 뭐 하루 이틀 하다가 접으려고 하는 일들이 아니고 지금 꾸준히 그 일을 하면서 매장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러면 그런 데 가가지고 관리를 받게 되면 이미 관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분을 신뢰하면서 관리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테니 나는 충분히 이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하는 거지. 그 생각을 내가 유 교수한테 듣고 싶은 거야. 근데 그렇게 라인이 이렇게 형성이 된 데에서 하게 되면 굉장히 그거는 우리 우 선생님 말대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대신 이제 그거를 맨 처음에 받아들이는 회사에 이제 학교의 그 전문 학교의 이제 담당자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신어보고 본인들이 효과를 느껴봐야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할 수 있겠지. 이제 본인들이 느껴봐서 이 정도면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렇구나. 본인이 이제 납득이 돼야 이제 그거에 대한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런 부분들에 넘어야 될 선은 있겠지만 나는 그런 부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코로나만 아니면 일본도 그렇고 한국은 그나마 일본에 비해서 훨씬 더 양호한 편이니까 일본에 지금 코로나가 너무 심하니까 사실은 내가 일본 가가지고 이런 거 강의하고 이렇게 어떤 혈자리를 관리를 해주게 되면은 정말로 이렇게 누구나가 다 자기 혈자리를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런 도구를 소개한다면은 나는 사실 한국보다도 훨씬 더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지금 이제 어찌됐든 간에 지금 뭐 이렇게 외국 나가고 이런 것들은 다들 자제하는 분위기고 위험도 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분들을 거기 현지에 있는 분들을 활용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외려 거기에서 지금 현재 프랜차이즈점을 현재 맺고 있는 분들한테 이 제품이 나간다면은 상당히 거기다 마케팅만 잘 적용한다면은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유 교수한테 듣고 싶은 거야. 좀 더 디테일하게. 지금 얘기한 그대로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이제 서로 간에 이 신뢰감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나 정해진 에스테 샵에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권하는 부분이고 한번 해보시라고 하는 부분들이면 굉장히 그건 임팩트가 있을 것 같고 이 일본의 전국의 온천 문화가 전국에 엄청나게 있잖아. 온천에 웬만하면 다 마사지 샵이 있어. 어디에나 있어. 목욕탕에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 전국의 각지에 퍼져 있는 데에서 경험을 할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뭔가에 대한 부분들을 마련해 준다고 하면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걸 또 뭐 그렇게 핑크빛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거에 대한 이제 가격적인 저항도 있을 수도 있고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넘어야 될 산은 분명히 있지. 하지만 어쨌든 이 혈자리가 뭐 한국도 포함해서 뭐 중국 포함해서 몇천 년간을 이어왔던 그 혈자리였던 부분들이 시합이라는 부분들이 다 포인트 있는 부분들이잖아. 그거를 다 염두에 둬서 한 부분이고 이거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에 체험할 수 있는 그 잠재 수요 인원들은 나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는데 1억 2천 뭐 500만 정도에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한국 시장하고 일본 시장하고 나는 일본 시장이 훨씬 좋다고 보거든.
뭐 장단점이 있겠지. 근데 일본 시장이 뭐 그렇게 우리가 녹록하게 뭐 너무 아까도 얘기했던 것 같이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 이거에 대한 거를 한의학이나 이런 부분은 일본에서는 정식 의학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떤 혈자리나 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은 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고. 나는 또. 내가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 제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내가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가 그 사람들은 충성도가 높단 말이야.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냄비처럼 확 끓었다가 이렇게 사그러드는 점이 있지만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어떤 하나의 제품을 좋다고 판단을 내리게 되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그 제품을 사용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어지간해서 안 바꾸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얘는 뭐 하루만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신을 때마다 얘가 만족을 시켜줄 테니 얘가 일본인들의 어떤 그런 어떤 그 민족적 기질 하고 이게 매치를 시켜본다면은 상당히 나는 미래가 밝을 것이다. 솔직히 내 생각이야 이게. 내가 너무 낙관적인가? 아니지,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일단 일본 사람들이 한번 선택하고 신뢰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바꾸지 않는 건 있고, 하나 재밌는 얘기 해주면 그 한국에서는 15년 전에 유행했던 게임이 있거든. 온라인 게임이야. 인터넷 게임으로. 그 게임이 한국에서 누구 그 게임이 있는지도 지금 젊은 친구들은 알지도 못해. 근데 그 15년 전에 한국에서 안 됐던 게임이 일본에 넘어가서 지금도 그 회사의 매출의 60~70%는 그 게임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마무시하게 뭐 팍팍 바뀌고 뭐 날아다니고 하는 것보다 계속 그 있었던 거, 이게 뭐 뭐라 그럴까, 계속 그대로 익숙한 거 유지하고, 또 그게 역으로는 또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안 바꾸니까. 안 바꾸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신뢰가 돼. 어느 정도 이 임계점이 올라갈 때까지는 이 사실 보면 이 걔네들이 접해보지 않았던 부분일 수도 있고, 또 가격적인 저항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임계점까지 도달하고 했을 때는 그 게임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맨 처음에 이제 해보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 체험해보지 않고 안 해보고 어떻게 알아? 그치? 게임 이게 재밌는지 뭐 밤새는지 아니면 재미없는지는 해보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 그 부분으로 어쨌든 제품에 자신이 있고 한 부분이고, 나도 체험해보니 이 제품에 대해서 효용을 느끼고 걸으면서 즐겁다니까. 그러면 걸으면서 내가 일부러 나는 이제 발가락에 힘을 주면서 한번 걸어봐야지. 그리고 이제 발등 이쪽 아웃사이드 쪽에 힘을 주면서 걸어봐야지 하니까 걷는 게 굉장히 즐겁더라니까. 그걸 내가 마사지를 쉽게 말해서 나 뭐 허리 부분 좀 해주세요, 무릎 좀 해주세요, 뭐 아니면 뭐 등 좀 해주세요 하는 거를 뭐 우리 해주시는 분한테 요청하듯이 내가 발 교정구한테 그거를 느끼면서 하는 느낌이 굉장히 즐겁더라니까. 그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잖아. 대신 이제 그분들한테 그런 좀 알려줘야 되겠지. 이게 어디가 자극이 돼서 어디에 좋고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되면 서로 간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런 불만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경험하게끔 하면 임계치까지는 쉽지 않겠지만 그게 되면 굉장히 변치 않고 오래 가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야. 일본 시장에서. 그러면은 조금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신고 걸어보게 되면은 거기는 특히나 이제 그 마사지 하시는 분들하고 그 고객들 분과의 어떤 친분 관계가 오랫동안 쌓여 있는 있다고 보니까 상당히 고무적인데, 그렇다고 본다면은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마사지를 한다는 게 이게 손에 사람의 기운이 전달이 되는 부분들이 이게 사실 뭐 굉장히 힐링이 크게 되는 부분들이거든. 이게 일본의 초고령 사회의 노인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루 왼종일 누구하고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 그분들이 어딜 가냐면 마사지 접고론을 가는 거야. 우리 접고론 어디 뼈 부러져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젊은 이 20대 남자분, 여성분이 자격증을 얻으신 분들이 마사지를 해주면서 오늘 뭐 할머니 오늘 뭐 하고 있었어, 뭐 했어, 뭐 이런저런 얘기해주는, 이게 낙인 거야. 그냥 거의 매일 가시는 분들이지. 그런 동네에 가면 그 이름도 다 알아. 그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해봐서 경험 한번 해보고 일주일에 한 번은 경험해보시고 한번 하세요. 대신 그냥 해볼 수는 없으니 디파짓 형식으로, 뭐 우리나라 돈으로 뭐 2만원이면 2만원, 3만원, 3만원으로 하고, 본인이 안 사신다고 했을 때는 사용료 정도, 뭐 조금 왜냐면 이제 클리닝 비용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 납득이 되잖아.
그리고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본인이 한번 신어보면 느낌이 있잖아. 그리고 나서 글쎄 나는 한번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한번 경험을 해보면 그거 안 할래요 하는 것보다도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고 긍정적으로 물어보는 확률이 훨씬 더 높을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이 교수가 이제 지금 현재 이 제품을 사용을 해봤고 사용해보니까는 받은 느낌이 있을 것이고 느낌이 있지.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일본에서 유 교수가 직접 이거를 만약에 유통을 시킨다 한다면은 유 교수는 어떻게 하겠어? 직접을 이게 하는 부분들은 일본 시장에서는 일본 현지에 일본인이 유통을 하거나 일본 현지에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게끔 이 어떤 브릿징 역할을 해주는 게 나의 역할이지, 이걸 내가 직접 일본에 유통을 시킨다는 거는 이건 현대자동차 내가 일본 가서 팔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인 거야. 물론 현대자동차 뭐 가성비도 좋고 뭐 하지만 일본인의 일본 뭐 그게 제일동포가 됐든 일본인이 그쪽에서의 라인을 갖고 있는 그쪽의 접점에 퍼뜨리는 게 맞지, 그쪽에 해서 그쪽을 유통을 시키는 거 맞지, 내가 직접 다 하겠다는 거는 그거는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지.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내가 지금 이제 궁금한 것이 뭐냐면은 현재 만약에 유 교수가 일본에 있고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안 가고 있지만 일본에 있고 이 제품의 어떤 효용 가치를 알고 한다면은 이거는 분명히 먹힌다 안 먹힌다? 난 먹힌다고 봐. 자, 먹힌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유 교수 같은 게 생각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제품이 어디로 가게 되면은 이 제품이 이렇게 유통이 될 것이다. 라는 분명히 머릿속에 그림이 난 있을 거라고 보거든. 한국에서는 내가 그림이 있는 것이고 유 교수는 이제 일본에서 나보다 그림이 훨씬 더 확실할 거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고객과의 접점을 갖고 있는 그런 전국의 에스테 체인의 본부에 교육을 시키는 담당자라든가 아니면 그런 전문 에스테를 이 적거론이나 에스테 교육을 하고 있는 전문 그 세라피스트라고 하거든. 그 사람들을 세라피스트를 양성하는 전문 학교하고 접촉을 하든가 아니면 전국에 오프라인에 이 온천 체인이 있거든. 온천 체인이 있어. 온천 전부 다 일본 게다라고 하는 거에 따깍따깍따깍 하는 이거 신고 다니잖아. 그걸 신는 게 아니라 신발에 어떤 형태로 해서 요거를 이렇게 해서 본인이 한번 지압을 경험해 볼 수 있는 뭘 하든가 하는 그런 접점하고 컨택을 하겠지. 그런 부분하고 영업을 해서 당신들이 제일 중요한 건 소비자들, 특히 통증에 대해서 뭔가에 대해서 갈급하신 분들이 경험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해보는 부분은 어떻겠냐 하는 제안 영업을 하겠지. 내가 있을 때 일일이 뭐 그걸 쫓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고, 그런데 포인트에 제안 영업을 하든가, 또 사실은 일본에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에스테라든가 접고령이나 하는 부분들이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 그리고 초고령화했을 때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이 무릎이 아프거나 뭐 하고 하는 거에 어떤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수술하자는 것도 우리는 웬만하면 수술하자고 그러잖아. 수술 절대 하자는 얘기 안 해. 수술하자는 얘기 안 해. 그러면 수술하지 않고 어떤 방법이라도 찾아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야. 따뜻한 물 마시고 진통제 쓰시고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일본엔 또 온돌도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뜨거운 데 있으니까 그냥 허리라도 그렇고 무릎이라도 어깨라도 지진다고 하잖아. 지지는 문화라도 있으니 그게 어느 정도 되는데, 일본 그 난방이라는 게 없어. 그냥 이런 히터로 틀어내는 거거든. 일본의 최고 유니크로의 히트 장품이 뭐냐면 폴라 프리스야, 프리스. 그게 왜 전 국민이 하나씩 다 있었냐면 이유는 하나야. 추우니까. 잘 때 춥거든. 근데 경기가 힘들어졌어. 불경기가 됐어. 난방비는 비싸. 그러면 어떻게 해? 폴라 프리스를 껴입고 자는 거야. 이거는 뭐 유니크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그런 한기를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관절에 이 아픔이 느끼고 거기에 통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얼마나 많지. 또 그리고 이 데이케어 센터 이런 데 있잖아. 전국의 데이케어 센터가 뭐냐면 할아버지 할머니 유치원이야. 할아버지 할머니 유치원에서 그걸 경험하게끔 하라는 거야. 낮 시간에 거기 와서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데이케어 센터 많이 들어왔잖아. 일본에는 20년 전부터 데이케어 센터가 아주,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유치원들, 요양원이 있고, 이게 출퇴근을 하시는 이 데이케어 센터가 전국에 몇만 개가 있어. 그 몇만 개에서 여기 있을 동안 이거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그러면, 낮에 가서 경험해 봤는데 이거 오메 이거 좋네 해갖고 하고, 그러면 이거 내가 데려가려면 어떻게 해? 나 집에서도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상담 얘기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있지. 시장성이 내가 봤을 때는 어디가 포인트고 진짜 아픈 사람은 어떤 부분에 갈급해하고 뭘 원하겠느냐 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나는 일본에는 내가 12년을 살아봤으니까 그리고 나는 현장을 아니까 대신 나는 일본 국적도 아니고 일본 뭐 영주권자도 아니고 일본에서 그런 파이프라인을 알고 어디에 쉽게 말해서 혈자리 마찬가지로 어디를 눌러주면 이게 통증이 없어지듯이 어디하고 컨택을 해서 영업을 하거나 제안을 하면 하겠다는 것만큼은 12년 경험을 통해서 알지. 어디에 니드가 있을 거라는 거. 그러면 만약에 유 교수가 자 한국 시장이 있고 일본 시장이 있어. 내가 지금 유 교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일본 시장이 훨씬 더 낙관적인 것 같아. 그건 뭐 단적으로 그렇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나는 이제 일본에서 경험이 있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사정을 아니까 근데 일본에 뭐 여행을 가서 수백 번 여행 간 거하고 살아본 거하고 완전히 틀리거든. 그렇지. 이제 막상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들이고 그분들. 그러니까 나는 일본인들이 뭐 여담이지만 친절하다고 말하지만 나는 내가 살아본 경험 일본 사람 하나도 친절하지 않아. 친절은 한국 사람이 친절하고 정이 있지 일본 사람은 친절하지 않아. 단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친절을 해. 아예 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뭐 이게 친절한 거야? 나는 그거 하나도 친절하지 않다고 봐. 진정한 친절은 원하는 거, 상대가 원하는 거를 조건 없이 들어주는 게 친절한 거야. 난 그건 한국 사람이 정이 그렇다는 부분인데 그래서 뭐 여담이지만 이거 유튜브에서 들으시는 분이 또 뭐 반대 의견이나 반감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난 사실 보면 일본 외로운 나라라고 보거든. 난 아픈데 외롭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아. 어디 가서 병원 가서 선생님한테 얘기해도 뭐 따뜻한 물 마시고 이렇게 진통제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그러라고 해.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 일본 내에서는 의사에 대한 신뢰보다도 어떻게 보면 적고론의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더 클 수도 있고. 그건 뭐 그렇다고 단정을 질 수는 없지. 그건 뭐 의사 선생님의 그 영역이 틀린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 가다 그거 뭐 조금 신뢰감이 있다 없다는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건데. 영향력. 이제 이 영역이 틀리다. 의사 선생님의 영역이 틀린 거고 또 이쪽에 에스테나 적고론에 몸을 만져주신 분의 영역이 틀린 거기 때문에 뭐 어디가 더 신뢰를 갖는다는 거는 없지만 내가 일본에서 경험한 병원에서를 보면 조금 더 그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오죽하면 지금 코로나 일본에서는 웬만하면 병원 오지 말라고 하잖아. 그렇지. 치료 검사도 안 해주잖아. 그렇지. 왜? 검사하다가 우리 병원에서 나오면 병원 문 닫아야 되니까. 근데 사실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어떻게 친절한 거야.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게 친절한 거야? 아빠 코로나19가 진짜 걸린 것 같아요 갖고 검사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병원에서 나오면 안 되니까 딴 병원 가라든가 더 한 3일간 한 39도 되면 그때 오라고 그러는 게 친절한 건 아니잖아. 그러면 그 아프신 분 그 코로나하고 비할 건 아니지만 그분들은 누가 케어할 부분들은 나는 이게 일정 부분에 많은 이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나는 믿어. 대신 그거에 대한 확고한 설명해드리고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니고 하지만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뭐 당연히 뭐 한국에서 하고 있었던 거에 대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고 서로 이거에 대한 이해하고 다 동의했다는 것도 사인도 받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런 절차적인 부분들도 필요하겠지. 그리고 본인이 경험을 하고 동의에 의해서 구매를 한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야. 이걸 뭐 과장을 했다거나 뭐 한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경험해서 본인의 100% 자발적인 의지로 구매를 한 거에 대해서는 뭐 누가 뭐라 그럴까. 그럼 많이 커버가 되겠지. 내가 만약에 일본에 있다. 그러면 나는 일본에서 어디를 손대면은 무릎이 안 아플 수 있는지 또 어디를 손대게 되면 허리가 안 아플 수 있는지를 나는 아니까 알려줄 수 있는데 그거를 나는 충분히 만약에 배울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난 충분히 알려줄 수 있다는 거지. 그거를 지금까지는 이제 혈자리 개념으로 이렇게 해왔다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니까 야 이건 내가 알려주는 혈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본인 스스로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오지 않고 얼굴 대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그래서 이제 교정구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일본 사람들 지금 그
현재 일본에서 물건 가져가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대단히 만족스러워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만족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대단히 만족스러워한다고. 근데 이것이 100에 한두 명을 뺀 나머지가 만족해한다는 거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한두 명이 만족하고 97, 8명이 불만족해하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 그거는 제품으로선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지. 이거는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한 최소한 100명 중에 95명 이상은 최소한 95명 이상은 만족을 시키고 있으니 이 정도로 한다면 그건 한국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것이고 일본 사람한테 해당이 안 돼라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은 다 똑같으니까. 뭐 구조가 틀린가? 그렇지. 그래서 외려 일본 사람들한테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쉽게 바꾸지 않는 어떤 그런 그 후천적인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한번 바꾸게만 해주게 되면은 웬만해서는 안 바꾼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러니까는 여기는 제로 상태에서 시작하기, 한국은 선택의 폭이 너무 넓어. 너무 좋은 것들이 많고 선택의 폭이 너무 넓고 유튜브라든가 아니면은 온라인이라든가 오프라인이라든가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거기에 비해 가지고 일본 사회 같은 경우 정보가 많이 닫혀 있다 보니 이러한 제품들이 만약에 그 친밀한 접촉적 대면을 하는 사람들하고 그런 사람들 통해 가지고 제품이 소개가 된다면은 상당히 영향력도 있고 롱런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지. 그건 누구도 장담은 못 하는 거고, 그렇지. 뭐 시장에 대해서 뭐 장담할 수 없지. 그리고 또 특히 우리가 취급하는 제품에 대해서 뭐 장담을 한다거나 이거는 안 되는 얘기인 거니까. 근데 이 하나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일본에서는 한국만큼 액티브하지가 않아. 그렇지. 쉽게 말해서 일본의 영화 중에 간장 선생이라는 말이 이 영화라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모든 병이 있을 때 간장 물에 타서 이렇게 먹으면 낫는다고. 따뜻한 거 간장 먹으면, 그래서 그 선생님 간장 선생이거든.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야. 유명한 영화야. 근데 그 사람이 그 섬에서 최고 의사 선생님이잖아.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대해줬던 거야. 근데 이거는 뭐냐면 그런 액티브한 그 대안이라고 그럴까,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수술을 원하지도 않아. 또 병원에서도 어떤 적극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없어. 그러니 돈을 내고라도, 그래서 의료보험이 되는 거거든. 돈을 내서라도 이렇게 만져주고 뭐하고 하는 걸 하는데, 그냥 뭐 그분들도 이제 하는 부분들이지만 내가 원할 때 항상 내가 이거는 난 깔창이라고 생각지 않거든. 교정부야, 교정부. 그리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알고 하고 했을 때도 발에 내가 어디에 힘을 주면서 걷는다는 거를 생각하면서 하면 내가 스스로가 내가 만지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납득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하게 됐을 땐 나는 굉장히 이거를 신을 때마다 그 어떤 즐거움이라 그럴까, 또 몸이 좋아지는 이런 기쁨이라 그럴까, 또 뭐 그런 거를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부분 아니냐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 빨리 가야겠네. 응? 빨리 가야겠어. 일본으로. 근데 더 요즘 코로나 같은 시기에 직접 뭐 이렇게 대면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그거를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접목을 시킬 수 있잖아. 언어라는 건 수단에 지나지 않거든, 사실은. 그 언어라는 부분들은 뭐 요즘 얼마든지 뭐 그거에 대한, 요즘 뭐 다 유튜브로도 일본어, 영어, 뭐 터키어, 뭐 세계 각국어로 다 번역은 가능한 거니까 번역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본인이 아픈 게 어디에서 연유가 되고 한다는 거에 그런 설명을 하고 본인이 납득이 되면서 알고 본인이 그거를 신었을 때 하고 그냥 좋다니까 신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겠지. 그러면은 지금 내가 책을 지금 현재 쓰고 있는데 그 책을 쓴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일본어판으로 내서 얼마든지 가능하지. 일본 사람들이 책을 보고 이해를 한다면 영향력이 있을 수가 있겠네. 영향력이 있을 수 있지. 그거에 대한. 오케이. 오케이.